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알아볼 종목은 인디에프라는 종목이고, 지금 최근에 이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미친 듯이 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좀, 네, 우선은 이게 유튜브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수위 조절은 어느 정도 하면서 제 생각을 말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약간 좀 굉장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비슷한 사례들 같이 제가 좀 살펴보면서 제 생각은 어떠한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 할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에서의 모든 내용은 전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점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에프가 과거에도 뭐 많이 쐈던 종목이기는 한데 최근에 막 하락흐름 타고 가고 있다가 거의 3년 동안 하락 타다가 완전 밑에서 500원일 때서부터 저점 찍고 지금 거의 3배, 2배 가량 올랐죠. 200% 이상 올랐죠. 지금 3배가 됐으니까 이렇게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올라가고 있냐면 최근에 좀 이 주식시장에서 핫한 네옴시티 관련한 테마로 엮여서 네,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네옴시티 수주지원당 쌍용건설에 포함되었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이슈 자체만 봤었을 땐 정말 괜찮죠. 계속해서 앞으로 뭔가 기대를 좀 받으면서 쌍용건설이 또 포함도 되고 수주지원단이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된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그런 이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인디에프라는 점에서 사실 좀 뭔가 위화감이 든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차트 모양이 좀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뉴스가 떴다. 그럼 여기서 지금 그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거의 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동전주만 500원, 800원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종목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나요? 저는 솔직하게 이제 하도 오래 주식을 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보자마자 몸이 반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아니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보통의 일반적으로 매매를 저처럼 막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차트를 보고 진짜 10년 가까이 이상을 사는 이런 사람 아닌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하필 저기서 저런 뉴스가 터지면서 이런 미친 상승 랠리를 뽑는 게 굉장히 좀 위화감이 드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인디에프가 재무적으로 좀 굉장히 탄탄하고 이게 그림 자체가 지속적으로 저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상승 파동을 그려가면서 가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재무도 탄탄하고 저런 것들까지 이슈가 달라붙으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슈퍼 대박주 당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지만 인디에프가 보시다시피 재무가 엉망입니다. 진짜 엉망이에요.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 3년 연속 적자, 4년째에서부터는 뭐 관리 종목이나 이런 것들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2021년도까지 기준이 이래요. 유보율 거의 뭐 회사에 이 여유 자금도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이고 부채 비율은 230%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거기다 더해가지고 올해도 엉망이네요. 올해 반기인데도 이미 또 이만큼이 적자가 나 있어요. 또 적자가 나 있고 자본 잠식은 없나 봅시다. 뭐 잡은 잠식은 없네요. 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아직까지 잡은 잠식은 아니기는 한데 재무적으로도 크게 메리트가 우선 있다라고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흑자라도 좀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 터져주면서 뭔가 나와줬다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계속 적자는 나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도 계속 하방으로 꽂으면서 동전주까지 갔다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정상적이라면 동전주까지 가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동전주까지 갔다가 여기서 갑자기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온다? 저 이슈 하나로? 이 부분이 위화감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신성장 기업도 아니에요. 이 영업 적자가 3년 이상 이제 나기 시작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막 관리 종목 편입돼가지고 뭐 최근에 뚝뚝 떨어지는 종목들 많죠. 막 그런 것들처럼 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꼭 봐야 되는데 그것도 좋지 못한데 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 아마 저는 마지막 불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상승 흐름을 끝으로 지지를 세다가 끝낼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하는 말이 아유 재수 없어 이렇게 괜히 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제 경험, 오랜 경험에 입각해서 봤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 뭐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그냥 한번 참고하셔서 한 번씩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장 폐지된 것들은 뭐 여기서 볼 수가 없지만 제가 거래 정지된 것들만 어떤 식의 그림 이후에 거래가 정지되거나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 거래 정지만 놓고 지금 돌려놓은 거고 우선 봅시다. 쌍용차도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쌍용차도 밑에서 얘는 동전주는 아니었어요. 밑에서 갑작스럽게 미친 슈팅과 거래량을 뽑아버려요. 그러고 여기서 보통 끝이 많이 나죠. 쌍용차도 당연히 재무가 엉망이었겠죠. 당연히 엉망입니다. 보통 이런 식의 차트 모양 만드는 것들이 진짜 엉망이에요. 그래서 쌍용차도 결국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지금. 그다음에 뭐 대양제지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대양제지. 예. 대양제지는 약간 미친 불꽃은 아니네요. 요거는 좀 다른 경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거래량을 좀 많이 뽑아낸다라는 것 정도의 공통분모만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코센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예, 코센도 그러네. 코센도 여기서 미친 불꽃 랠리를 한번 뽑아줘요. 여기서 한 몇 프로짜리냐? 400%짜리 미친 상승 랠리를 한번 뽑아주고 나서 마무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얘도 재무가 엉망이네요. 물론 이제 2021년도에 좀 살아나고는 있지만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살펴봐야 될 게 뭐 다른 거래 정지된 것들 뭐 BK 탑스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BK 탑스도 마찬가지네. 여기서 한번 불꽃을 튀어주잖아요. 120%짜리 상승 탁 나와주고 거래량 빠바바방 뽑아줍니다. 뽑아주고 재무 보시면 당연히 엉망이죠. 당연히 엉망입니다. 동전주에서 엉망이고 뭐 또 볼까요? 예, 뭐 UCI 이런 종목들 아유 UCI도 보세요. 밑에서 그냥 진짜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에서 뭐 이 당시에 뭐가 있었겠죠. 뭐 뉴스 같은 게 나온다거나 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나오고 나서 빠바바방 쳐주죠. 빠바바방 쳐주고 나서 300%가량 상승 나오고 거래량 빠바바방 뽑아놓고 나서 마지막은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충분히 나타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당연히 재무가 엉망이죠. 당연히 거래정지가 재무가 괜찮으면 거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엉망입니다. 하나만 뭐 더 봅시다. 뭐 코언플레이 코언플레이도 뭐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엄청 큰 슈팅을 보내버렸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0%짜리 상승 보내고 타라락 거래량 터지고 나서 거래 정지. 재무도 엉망. 그렇죠. 그래서 저는 100%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지금 거래 정지가 된 것만 봐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쯤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디에프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인디에프 이렇게 막 지붕 하늘까지 다 뚫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휩싸이더라도 한 번씩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라면은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반드시 지금은 수익을 챙기거나 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요. 반드시. 그래서 뭐 더 크게 먹는 것도 뭐 물론 좋지만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매에 좀 임하는 상황입니다. 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익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화끈하고 막 베팅할 땐 화끈하게 베팅하고 이럴 것 같지만 제가 봤었을 때 십수년간 매매하면서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치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다들 그냥 기계처럼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냥 살 때가 됐으면 사고 팔 때가 됐으면 손절이든 익절이든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그런 걸 화끈하다고 표현하면 할 수 있지 않을지언정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에 올라타고 이런 행동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모든 게 좋은 상황에서 상방을 가르치고 있는 시그널이 뜨는 시점에서 상승이 급등포를 보내는 것들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가더라도 사실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빠지더라도 한 뭐 1,000원대 정도까지만 빠졌다가 한 번 더 칠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여기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끝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좀 만들게 됐어요. 간혹 이런 것들이 슈퍼 급등지가 돼서 가는 경우들도 물론 있죠. 옛날에 코데즈 컴바인이었나요? 한 16년, 17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코데즈 컴바인. 물론 코데지 컴바인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저는 이게 아직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이 당시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똑같은 그림이긴 했었는데 바바방 미친듯이 쏘죠. 700%짜리였습니다. 700%짜리에 거래량 이렇게 뽑고 있었고 이 당시 재무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2016년이죠 저거?
네, 6년, 2016년이죠. 15년도까지 이미 재무 결과를 봤었겠네요. 15년도까지 결과, 여기서 딱 이런 상황이었죠. 이거 마지막 불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물론 살아있긴 합니다. 예, 살아있지만 저 가격은 이제 오지 않죠. 이 밑에 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후로 이제 지금 재무 상태 이제 살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좀 바람을 놓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저 당시처럼 슈퍼 급등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확률적으로 봤었을 땐 이런 것들은 너무 고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좀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것들로 뭐 보는 게 갈아타거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F 뭐 저가권에서 잡아가지고 뭐 크게 수익 나고 계신 분들은 뭐 굉장히 우선은 축하는 드릴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에 저라면은 지금 굉장히 고위험하기 때문에 뭐 수익을 충분히 챙기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고점에 좀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비중을 뭐 좀 줄여 나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차원에서 약간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본전 올 때까지 세워라 내워라 뭐 물론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점까지 좀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디F 보다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의 모양들은 저는 매매 안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경험상 이런 것도 한번 설명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